자, 우리 과천외고 교과서 정리 한번 할 겁니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일단은 요 자료를 아마 우리 학원 놓고 할 거야. 그래갖고 일단은 요거에 해당되는 걸로 우리 빈칸 채워가면서 이제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만에 하나 이 프린트물이 없다고 하면 선생님이 파일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 파일로 한 번이라도 꼭 연습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선생님 일단 얼굴 봤으니까 내가 여기는 끌게 얼굴은.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한번 잠깐 줄 테니까 우리 어디서부터 니네가 잠깐 해놓냐면 먼저 우리 사회문화 같은 경우 A, B, C로 나오잖아. 그래갖고 우리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게 선생님이 알기로 시험 범위가 우리 30, 우리 6페이지까지로 알고 있어.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우리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해갖고 36페이지까지 한 1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그거 갖고 같이 한번 해보자.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먼저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선생님도 같이 한번 할게. 자, 한 15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같이 한번 보자. 그래갖고 일단은 자연과 사문현상 비교하는 게 우리 한 문제가 나와. 그래서 먼저 일단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게 우리 자연현상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뭐 자연현상에 해당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뭐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냐면 무슨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 어떠냐면 뭐 홍수가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게 자연에 자연에 해당되겠지. 근데 사문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일단은 무슨 홍수나 태풍이 일었어. 그러면 거기에 무슨 수해복구 사업 이런 것들이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떠냐면 사문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일단 자연과 사문 현상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왔을 때 그걸 비교하는 거.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는지 안 되는지가 구분하는 게 일단 포인트야. 그래갖고 우리 자연과 사문 현상 서로 상호작용이 있다. 그래갖고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봐. 알았지? 그래갖고 우리 화석연료 사용하면서 지구온난화 발생해갖고 인간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요 정도까지. 자, 그러면 우리 1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자연과 사문현상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요걸 니네가 좀 정리해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자연현상은 필연성, 확실성. 그 다음에 사문현상 같은 경우 개연과 확률의 원리가 작용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야,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공부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얘네들의 공통점을 좀 적어놔 보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경험적이다. 자, 그러면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통점에 해당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사문현상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가치관 축적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는 의지나 감정 이런 것들이 좀 개입이 돼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쳐. 당위 법칙. 당위 법칙. 그래서 당위적인 규범이다. 이런 말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 보면 우리 자연상 같은 경우 보편성이 있지. 그래서 우리 요거는 중간에 한번 나눠. 자연은 보편만 있지만 사문은 보편과 특수가 같이 있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아마 요거에 대한 예문. 자, 가족이 있는 건 맞지만 결혼 제도는 다르다. 그래서 특수성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확률의 원리가 작용을 하지. 그래서 사문현상 같은 경우는 이거야. 계엄과 확률의 원리가 작용하는데 요거 보면 인간의 의지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아래쪽의 자료는 우리가 한 번만 좀 읽어봐도 되겠다. 자, 그럼 뒤쪽에 해당되는 걸 한번 넘어가 볼까? 그래서 자연과 사문현상 비교하는 건 우리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학문의 최근 경향이 나오는데 얘들아 요거는 요 단어만 좀 동그라미 쳐. 간학문적. 그래서 이 간학문적하고 비슷한 말이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요런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총체적 연구가 들어간다는 거. 요런 것까지. 자, 그래서 일단은 현대사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과학은 더 세분화됐지.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종합적, 그 다음에 간학문적, 그 다음에 우리 해당되는 게 총체적 이런 말들. 그러니까 하나 현상을 세부적으로 파고드는 건 전문적이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거는 그냥 간학적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돼. 야, 그리고 선생님 보니까 여기 왼쪽에 예문이 단어만 한번 확인해. 알았지? 성불평등 현상을 예전에 사회학적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사회, 정치, 경제, 법학 뭐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간학적이야. 그 다음에 여기 통섭이란 단어 하나만 한번 확인해 보자.
통섭. 그래서 일단은 우리 통섭이라고 하는 거 다른 것을 한 대 묶어서 우리 새로운 걸 잡는다. 그래갖고 아마 니네 학교 교과서만 여기 나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통섭이란 단어를 빈칸을 만들고 아마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확인 좀 해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사무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 그래서 이제 거시 미시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거는 뭐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 미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거는 뭐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가 있고 개인이 있으면 사회를 강조한다. 상호작용은 사회랑 개인이 있으면 우리 개인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 것이는 구조 이런 것들, 미시적은 어떠니 의미 이런 거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나무 숲을 얘기하는데 것이는 당연히 숲, 그 다음 미시는 나무 이런 것들 얘기해.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예문하나 보자. 알았지? 그래서 우리 갑 같은 경우는 거시적 관점, 그 다음에 스스로 나오자라고 얘기된 미시적 관점 이렇게 나눠지겠지. 그래서 거시 미시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일단 확인해 놓고 자, 그 다음으로 하나만 더 볼게. 그래서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건 이제 기능 갈등 상상이 나와. 그래서 우리 기능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유기체로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각각의 기능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하면 그 사이는 우리 통합되어 있지.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다 좀 적어놔. 이거를 상호 의존적 관계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사회 각각의 모든 기능들은 어떠니? 서로 합의된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어떤 조화나 균형 이런 것들이 각각 기능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하면 조화나 균형을 이루어 질서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가끔 기능 내에서는 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근데 그 갈등은 병에 걸린 거지. 그래서 유기체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보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기능론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야. 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나중에 여기에서 이런 비판점도 있다는 거. 기득권층의 일대표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거. 여기까지.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건 이거를 지배계층이라고 얘기하는 지배계층. 이렇게도 바꿔놔. 그래서 그냥 기능은 안정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돈 많은 우리 애들이 있는 기득권 애들에 대한 이득을 또 대변한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데. 자, 그리고 여기 사회유기체를 주장했던 사람 한 명을 좀 확인하자. 스펜서. 그래갖고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기논에 해당되는 거는 아마 위쪽에 해당되는 거 요 정리된 거 있지. 요걸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을 시켜 놓으면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그 다음 점 하나 더 넘어가 볼게. 자, 갈등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야. 세상은 지배계층이 있대. 자,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이 있대. 얘네들은 대립과 투쟁이 발생하지. 얘네들이 가진 걸 세습, 재생산하려고 만들어진 게 사회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일단은 구성원의 합의에 따른 게 아니라 우리 어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 우리 결국은 사회 모든 계획 구조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피지배 집단을 억압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우리 단점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협동과 조화를 경시한다 이런 것도 있는 거지. 그래서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도 한번 봐봐. 얘는 기능이다. 자, 어떤 안정, 그 다음에 뭐 필요한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결속을 다친다 이런 표현 들어가지. 그 다음에 갈등의 입장에다는 지배 피지배, 학교 교육은 우리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 피지배 입장에 다 가리키는 거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일단 마지막에 핵심 단어 뭐 재생산 이런 것도 들어갔을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하나 더 볼게. 상상론. 상상론에 해당되는 거는 이건 미시적 관점이야. 그래서 우리 개인 간의 인간 대 인간을 보면 어떤 상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의미를 파악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의미를 파악한다 이거를 우리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표현으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는 걸 좀 기억해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모습들이 있다는 거. 근데 한 가지 단점 뭐가 있을까? 사회 구조나 제도의 측면에서 좀 소홀히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를 바라볼 때는 이게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중간에 보면 상황정의에 대한 단어는 조금 기억 좀 해놓자. 상황정의. 알았지? 상황에 따라 정의되는 모습은 약간 다르다.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자료를 한번 더 볼게. 그래서 이 사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선생님 넣어놨지만 요거는 기능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얘와 관련된 거. 우리 갈등론의 입장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아마 지문에서는 얘를 가, 그 다음 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예문 갖고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그 다음 거.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사람을 좀 기억하자. 알았지? 각각의 학자들의 주장 여기. 그래서 파슨스가 기능론, 마르크스가 우리 해당될 갈등론, 그 다음에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상상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거는 해당되는 철학자를 구분 좀 해놔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중단은 마무리 한번 볼게.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일반적인 교과서 갖고 있는 빈칸일 거야. 그래서 이 답은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은 재생산 도구의 불가다 갈등, 그 다음 사회주의에 기여한다 기능, 그 다음 상상론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이 종교와 관련된 관점이니까 뭐가 되니? 갈등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우리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과 관련된 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사회과학의 탐구 방법 이쪽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먼저 구분하는 게 양적 질적 구분하는 게 우리 포인트예요. 그래서 선생님 전체 구조를 하나 잠깐 얘기하면 일단은 양적과 질적 해당되는 거. 그래서 얘는 자연과 사문 현상이 어떠냐면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원론의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질적은 어떠냐면 자연과 사문 현상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이원론의 방법이 나온다. 요 정도까지.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양적은 어떤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량화됐다 이런 표현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해당되는 거 이원론은 어떠냐면 실제로 이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연과 사문상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얘는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에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자료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는 어떤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한다는데 이 계량을 다른 말로 우리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과학 시간 했던 우리 실험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갖고 일단은 중간에 양적 연구 과정에서는 중간에 우리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면 이게 추상적인 거를 우리 구체화시킨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성장 이러면 되게 추상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1인당 GNP, GDP가 어느 정도 증가했냐 이렇게 바꾸는 거. 뭐 이런 예문이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그래서 결국 양적 연구는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떤 숫자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되는 게 막는 게 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과 그 다음에 가치가 분리가 된다. 얘는 이 정도까지. 자, 그래서 아마 어려운 표현 중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란 단어를 조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좀 구체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내가 이런 거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부모가 민주적일수록 우리 애들의 성적은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 부모가 민족이라는 거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민족이라고 하는 거 엄마 아빠랑 대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일주일간의 대화 시간.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화 시간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엄마 그 다음에 니네들이 어떠냐면 대화의 비중. 그래갖고 엄마가 만약 95% 얘기하고 니네가 5% 얘기하면 민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45대 55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질적 연구.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맥락을 고려하죠. 그다음에 감정이 이런 것도 생각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 이 한계점을 여러분들이 좀 별표를 쳐놓으면 돼요. 주관의 가치 개입 가능성이 크고 일반화가 어렵다. 이 정도까지.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 정도까지만 한번 보고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아마 이 자료 수집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별표 좀 쳐놔요. 그래서 일단은 양적과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건데 여기 연구 목적은 어떠냐면 이성교제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뭐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아마 300명을 대상으로 했죠. 그 다음 조사 방법도 나왔죠. 그래서 얘는 질문지법. 그러니까 질문지법이 사용됐다는 거. 그 다음에 통계자료 숫자로 한 거니까 얘는 어때요? 마지막에 보면 이 가설이 유의미했다고 하는 거는 뭐 수용됐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면 일단은 해당되는 자료 순서, 그 다음에 양적인지 질적인지 비교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일 거예요. 자료 1을 보면 여러분들 심층 면담을 했죠.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갖고 얘하고 얘 사이를 보면 중간에 질적 연구에서는 가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양적 연구예요. 그 다음에 얘는 질적 연구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에 우리 면접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갖고 우리 결론 도출하는 것까지 우리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 봤을 때 아마 이 양적 연구 과정 순서나 그 다음 내용을 조금 기억하는 게 문제 포인트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양적과 질적은 서로 보완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양적 연구는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질적 연구에서는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우리 양적과 질적의 예문을 조금 기억 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그동안의 것들을 좀 정리하면 얘는 상관관계 이런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상관관계. 상관관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 또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이구, 잠깐만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상관관계,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비교, 그 다음 선호도 이런 게 들어가겠죠. 질적 연구에서는 무슨 경험, 그 다음에 무슨 의미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해당되는 예문을 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거는 자 아래쪽에 봐봐요. 면접을 했대요. 질적 연구죠. 양적 연구에 여기 보면 92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거죠. 그러니까 양적과 질적. 그리고 양적과 질적의 공통점을 좀 적어놓으면 얘네들은 둘 다 경험적 자료가 쓰인다는 거. 요게 아마 공통점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료 수집 방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자료 수집 방법 이건 5개 구분하는 거는 아마 문제 포인트일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여백에다가 하나만 잠깐만 좀 정리해주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양적에 해당되는 거랑 우리 질적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적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질문지법이 있고 실험법. 그 다음 우리 질적에 해당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면접이 있고 참여 관찰이 있죠. 그래서 언어, 비언어를 나누라 그랬죠. 얘는 언어, 얘는 비언어. 그 다음에 얘는 언어, 그 다음에 얘는 비언어. 이렇게. 그래서 이 중간에 들어갈 게 문헌 연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 넷의 공통점이 우리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 넷은 우리 1차 자료에다가 경험적 이런 것들. 문헌 연구는 여러분들 2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적, 질적, 언어, 비언어 나누고 넷의 공통점 이런 것들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질문지법 같은 게 어떤 설문조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거는 경제성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그 다음 해설과 응답률이 좀 낮죠. 그 다음 문맹자를 좀 확인해요. 글자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질문 작성이 있으면 거기 아래쪽에 질문 작성 유의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아마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보면 일단은 설문 작성의 유의사항에 해당되는 건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 가지 문항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렇죠? 2번 문항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에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없다고 하는 건 어떤 포괄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주. 근데 얼마나 자주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얘는 우리 베타성이 없어요.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만 물어봐야 되는데
얘는 만에 하나 30분 걸린 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번하고 2번 골라야 되잖아요. 베타성 하나만 골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와 관련된 이 설문작성 유의사항은 아마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포괄성이 없다는 내용, 그 다음에 베타성이 없다. 요 두 가지가 아마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실험법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옆에다 한 글자만 좀 적어놔요. 얘는 어떠냐면 양에다가 비언어죠. 아까 질문지법은 양에다 언어였죠. 그래서 얘는 실험과 통제, 그냥 독립과 종속 변수를 좀 구하는 게 좀 포인트예요. 그래서 실험을 하려면 여러분들 실험과 통제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동질적이어야 돼요. 동질적. 그리고 실험 집단에만 여러분들 자극이 들어가요. 이 자극이 우리 독립 변수에 대한 처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독립과 종속, 실험 통제 구분하는 게 하나의 문제 포인트라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고 요 해당되는 자료는 여러분들 좀 확인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아래 잘못된 실험의 사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에 해당되는 거 중간에 뭐 제대로 통제 안 됐다, 이게 좀 핵심 포인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실험법에 해당되는 건 독립과 종속 구분할 때나 실험 통제 구분할 때 이게 올바르게 설정되는지 이걸 좀 확인하는 게 포인트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해당되는 거, 자, 면접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접은 옆에다 또 하나 적어놓으세요. 얘는 질에다가 언어, 대화, 그다음 문맹자한테도 할 수 있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 다음 주관적 가치 개입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 참여관찰법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 이겁니다. 얘는 어떠냐면, 자, 질에다가 비언어. 그래서 뭐 생동감 있는 자료,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떠냐면 우리, 자, 시간과 비용이 또 많이 들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편견이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참여관찰법에 해당되는 거는 이겁니다. 주로 누가 하냐면 원주민 아니면 영유아들, 얘네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유아 애기들.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하나 더. 자, 그 다음에 문헌연구법이 아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문헌연구에 해당되는 거는 얘는, 자, 2차 자료입니다. 그래서 양하고 질적 연구에 활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남들 연구한 거 갖고 조사하는 게 문헌 연구예요. 근데 그 문헌이 양적일 수도 있는 거고 질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예문을 몇 개 적어주세요.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다. 이것도 문헌이에요.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이것도 문헌이에요. 그 다음에 상담, 사례집, 이렇게 나오는 것도 문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설문조사, 자료집, 이렇게 나오는 것도 문헌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문헌연구법에 해당되는 거 됐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예문은 여러분들 조금 좀 기억 좀 할게요. 그래서 국민이 선호할 때, 어떤 선호도 연구할 때는 질문지, 심리 상태는 면접, 그 다음에 인구 현황은 남들이 해놓은 거니까 문헌연구법,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건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아래쪽에 있는 자료는 어떤 방법이 쓰였는지 한 번만 읽어보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봅시다. 자,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이제 표본 출술의 대표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 단어는 조금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만에 하나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자. 그럼 청소년 전체는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전체라는 걸 뭐 전수조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단은 청소년 520만 중에 만에 하나 강남에 있는 학교에서만 뭔가 조사했다. 그럼 얘는 대표성이 없는 거죠. 대표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골고루 해야 돼요. 골고루. 그래서 뭐 경기도, 전라도, 강원도 이러면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골고루 하는 게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청소년 대상으로 했는데 중학생만 했다. 대표성 없죠. 고등학생만 했다. 없죠. 중고등학교 남자만 했다. 없죠. 그 다음 중고등학교 남자 여자만 했다.
그것도 대표성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대표성은 중고등학교 남자, 여자, 학생인 청소년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같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단어 한번 확인할게요. 전수조사.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건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자, 뒤쪽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요 단어는 그냥 선생님 봐도 그냥 읽어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예문은 조금 기억을 합시다. 이론론. 그 다음에 독립종속.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특징. 다수의 응답. 그 다음 인위적 자극. 그 다음에 무성의한 응답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원하연사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는 일단은 요 정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해당되는 게 우리 아마 36페이지까지인가 아마 시험법일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아마 탐구 절차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제기, 그다음 가설, 연구 설계, 자료 수집, 그다음에 가설 검증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확인할게요. 수집 분석, 결론 도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얘는 가치가 중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목적, 가설, 연구 설계. 이거는 이제 내 가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당되는 게 가설에서 자료 수집까지는 우리 어떠냐면 연역적 추론이 들어가요. 연역적 추론. 자, 그 다음에 수집에서 결론 도출까지는 귀납적 추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가설이라고 하는 건 잠정적 결론 이런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가설의 조건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과관계 명확하고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가치가 뭐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일단은 이와 관련된 순서 아마 이런 형태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적 연구는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설이 없다는 것만 좀 확인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수집하는 직관적 통찰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 양적 연구 과정이 주로 나온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나선형 절차 이런 것들 아마 수능 문제는 잘 물어보지 않는데 아마 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단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질적 연구의 과정을 다른 말로 띠용띠용띠용적 절차라고도 얘기한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단어 정도는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 뒤쪽에 마지막에 한번 더 봅시다. 또 다른 연구가 나왔는데 양육 태도, 불안 정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양적 연구를 하기로 했어요. 가설을 설정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보다 수용적 자율적일수록 시험 불안감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 이게 시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애들이 시험 볼 때 불안 떨어갖고 이제 어떠냐면 시험도 망치는 거죠. 근데 약간 몇 개 틀려도 엄마가 조금 수용적이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맡기고 그러면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서 애들이 성적을 더 잘 볼 것이다. 뭐 이런 거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을 대상으로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떠냐면 질문지법에 해당되겠죠. 질문지법. 그래서 얘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마이너스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해석에서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지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사문현상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 상관없이 시험 불안, 시험 잘 본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마 순서를 고르는 게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일단은 우리 A 파트에 해당되는 거는 선생님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지을게요. 알았죠?